이제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시작이고 11월 달의 마지막 주죠. 근데 좋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 특히 코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자, 주말에 제가 2025년의 연간 전망 1편이라 해서 미국이 버블 슈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꼴찌국장 정말 힘들고 별별 셀이 다 듣지만 특히 바이오 같은 거 많이 빠지고 흔들어도 계속 가져가셔야 될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먼저 멤버십 가입 고객분 계셨습니다. 리버 피닉스 분인데 정말 힘든 가운데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전체로 정말 우리 기준 잡고 도움이 될 수 있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 미국은 좋아요. 미국은 지금 약간의 뭐 트러블이나 어떤 이유는 있지만 일단 보는 시장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편안하게 AI나 엔비디아 들고 가시면 되는 상황이고, 금리가 소폭 떨어졌어요. 금리가 떨어진 이유가 오늘 그것 때문에 바이오가 괜찮았죠. 약간 일조한 분위기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온갖 욕과 온갖 비난과 좌절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그러든 말든 대장주를 지키고 틀리지 않는다 얘기를 거듭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순한 희망한 고문이 아니에요. 제가 큰 흐름 잡고 기준을 말씀드린 부분은 분명히 투자 공부하시는 데 도움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닥 공포를 잘 이기고 있어요. 물론 그 바이오 흔들긴 했지만 흔들든 말든 어쨌든 기준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올랐던 이유는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올랐는데요. 당연히 코스피는 AI 반도체가 기준이죠. 대장은 하이닉스고 뭐 삼성이나 짝에 뉴스가 살짝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떨어져도 알테오젠 비롯해서 다른 것들이 10% 넘게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와 강도나 시장 흐름까지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섹터도 한번 체크해 드려요. 가장 중심이고 코스닥이나 우리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오늘 아침에 회사도 대응이 나왔고요. 기다렸던 은민영 연구위원회 보고서도 나왔어요. 아침에 제가 바로바로 다 뿌려드렸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보고 우리가 수급 분석할 수 있는 우리 기준도 잡아드릴 거예요. 자, 바닥에서 올라온다고 10월부터 봤던 엔터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살짝 체크할 부분이 생겼어요. 그런 기술적 얘기를 드릴 거고, 자, 여기서 우리나라 정말 눌리고 한 이유 중에 뭐 투심이 안 좋다는 것도 있지만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살짝 기대할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첫 주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좋으니까 슬슬 보고 넘어갈게요. 어제 내용을 제가 한번 내년까지 보면서 그 연간 전망에 한번 녹여드렸으니까 어제 그 주말 방송 보시면 도움 좀 되실 겁니다. 자, 미국은 경제는 연착륙하고 있죠. 지표는 다 챙기고 있고, 하지만 정시에는 트럼프든 AI 신기술에 대해서 버블이 생길 수 있다. 그 뒤에 살짝 또 뭐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버블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산타 랠리나 산타 정시가 갈 수 있을까? 뭐 봐도 될 문제고요. 자, 금리가 어제 보시면 기다렸던 어쨌든 4.5 이런 넘어가면 오바라 했는데 살짝 빠졌어요. 그 원인이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데, 어제 한번 얘기 드렸던 부분이지만 그 재무장관이 월가 출신 베센트에 지명이 됐죠. 그보다 더 과격한 분이 그 머스크가 밀었던 그분이 안 된 게 저는 다행이라 보고, 그 파월도 월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조율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흐름 때문에 그동안의 트럼프의 레드 스윕 이런 정책 때문에 금리가 부담된다 재정 얘기하다가 레드 스윕이 금리만 보더라도 오바됐던 구간이 좀 해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팡팡 튀어가는 게 아니라 금리가 또 살짝 빠져주면 우리나라든 뭐든 다 좋은 겁니다. 금리 빠지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 확 빠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흐름을 매크로에서 금리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금질정도 그냥 쏘쏘해요. 지금 보면 2년물이나 5년물, 7년물 국채 입찰을 했기 때문에 얘들의 금리가 살짝 상방 압력은 있고요. 자, 화요일날 소비자, 뭐 신뢰지수나 이제 PC, 이제 물가 좀 봐야 되죠. 물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물가도 빠져 있고 해서 한번 체크해보면 되고, 오늘 제가 조금 보고 있는 거는 목요일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금통위가 있어요. 뒤에 설명드릴 건데 여기에 살짝 의미를 찾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은 미국의 증시가 휴장을 해요. 살짝 부분적으로도요. 자, 어제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보는데, AI 신기술 패러다임이 생겼고 트럼프 정책 때문에 스팀백 빠진 미국 증시가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는 조금은 제가 연착륙이 기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미국 증시 버블을 보고 있는 상태고요. 계속 과정 관리할게요.
자, 그리고 트럼프 내각의 정말 스트롱맨들 얼마나 그 공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떠오른 모스크와의 어떤 부딪힘과 마찰, 실제로 받은 도지 정보 효율성 부서가 큰 권한이 없다. 하지만 총대를 메고 뭔가 분명히 할 것 같다.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과정에서 보지만 두 분 다 원래 비즈니스맨이에요. 딜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우리나라 포함한 비미국도 너무 겁내는 것보다는 선반영돼 있지만 또 딜 과정 거치면서 뭐 겁낼 필요 없는 그런 정책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지 부서에서 하고 있는 비용 절감과 규제 완화에 대한 걸 보면서 트럼프나 현 정부 미국 정치를 따라갈게요. 자, 민주당 정책 후퇴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드렸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살짝 보면, 이거는 제가 계속 드렸기 때문에 뭐 다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10,000, 10만 달러죠. 10만 달러 근처 99,000 갔다가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물론 확 나온 것도 아니니까 10만에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오버해서 뭐 출렁거릴 수도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즐겁게 30% 정도만 익절해두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어떻고 미국의 전략자산 같은 거는 뒤에 풀어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한번 더 갈 수도 있어요. 야, 그럼 그때 다 팔지. 그거는 변동성 때문에 30% 익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설명 뒤에 또 다시 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자,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트럼프 눈치를 보고 있는 비미국, 중국, 홍콩은 여전히 조금 눌려 있어서 약한 모습이고요. 자, 대만은 엔비디아나 우리 하이닉스도 같이 가길 바라는 TSMC가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와요. 어쨌든 AI 확장되면서 코어스나 파운드리는 TSMC는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추가로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은 맨날 하고 있어요, 저도. 엔비디아 절반 팔아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오늘도 뭐 약보합 정도인데 추세는 좋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경부양책 잘 쓰고 있어요. 오늘 정시도 좋고 154인대. 자, 오늘 그래도 첫날 첫 주를 아주 기분 좋게 플러스 나오고 있는데, 자, 코스닥을 볼 때 약하다 약한 건 안 좋은 건데, 여기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종목까지 보고 그 지수 변동 기업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엔터나 바이오나 2차 전지나 소부장 다 보면서 그래도 종목별로 봤을 때는 빠지는 것보다는 바닥일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나와야지만 투신과 수급이 살아날 수 있어요. 암만 이것저것 안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반등을 오늘 2% 넘게 줬습니다. 코스닥이 아주 반가운 일이죠. 자, 거기에 일조한 거는 바이오인데, 남들이 뭐라 욕을 하든 우리는 공포에서 지키면서 대장주를 틀리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고, 자, 코스닥에서는 빅바이오 올랐습니다. 얘가 지금 가장 대장이고 주도주고, 자, 개인들의 매매를 보고 수급 볼 때 반대 매매나 시종 같은 게 그 바닥 났다 있잖아요. 매일매일 챙겨보고 장중에 보는데, 이게 거의 나오면 이제 지수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수급 국면이라 보고요. 코스피도 V자 반등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름 약하고 꾸역꾸역 끓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코스피가 먼저 삼전이나 하이닉스나 딱 올라오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에 걸릴 거예요. 여기가 61선이잖아요. 여기자 이제 PBR 0.9배 정도 됩니다. 2570 정도인데, 여기에서 흐름 좀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흐름은 괜찮죠. 자, 지수 바닥에서 대장주 안 틀린다는 얘기 10번도 느껴드리고 있고, 잘 좀 같이 봐주시고 공포관 같이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큰 흐름상 2016년 말과 진짜 똑같아요.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저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다음 내년에 홀수예잖아요. 홀수에는 또 코스닥이 좋아요. 퀀트상, 확률상. 자, 변화를 보는 게 뭐냐? 정부 정책이 기대를 한다. 그다음 외국인 수급이 변해야 된다는 게 현 진짜 꼴찌국장의 필요한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근데 이게 외국인 수급은 오늘 고만고만했어요. 코스피가 조금 뭐 선물을 좀 사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크게는 사지 않고, 오늘 보면 제가 기대했던 상법 개정에 그 금감위원장 김병환님인데, 이분이 기업 경영이 악화되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식으로 이제 멘트를 날렸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신을 좀 못 차렸어요. 당장 떨어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 관료주의 때문에 너무 느릿하고 말하는 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딴 것도 좀 보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건전재정이다. 워낙 빡세게 재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되게 건전한 편이죠. 왜?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가 되게 낮은 편이긴 한데, 물론 숨긴 것도 많긴 한데, 어쨌든 이런 흐름 때문에 재정정책, 경기 부양책을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IMF가 직접 조언을 했습니다. 야, 너네 한국은 뭐 하고 있냐? 왜 재정정책 안 쓰냐? 경기 부양책 쓰라고 IMF가 얘기까지 했어요. 자, 그날 제가 목요일 날
그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를 되게 존경하고 잘 따라한댔는데 금통위가 지금 컨셉은 금리 동결입니다. 예, 금리 동결인데 여기서 살짝 저는 금리 인하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왜 가계부채도 힘든데 부동산이 되게 칠락팔락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몇 개 빼고는 부동산이 하락 추세가 완연히 보입니다. 8월 9월부터 꺾인 거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미국 하기 전에는 같이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흐름을 멘트를 통해서든 이창용 총재가 말을 해줘도 저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경기부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봅니다. 네, 그런 면을 이번 주 28일 날 목요일 날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중국이나 일본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유럽도 다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한국 정치인들 좀 정신 차리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바이오는 어쨌든 알테오젠이 여전히 변동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주가 변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좀 만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은 내용을 다도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침에도 제가 레포트까지 다 드렸고 바로바로 드렸는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본인이 어떻게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회사에서도 대응책이 나왔어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얼마나 믿고 시장이 어떻게 반등을 주느냐 문제인데, 알테오젠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이분밖에 없어요. 솔직히 제대로 바이오애널을 알테오젠을 물론 시기인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안 계세요. 사실은요. 진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 얘기를 기준으로 보고 토큰 문제, 2대 주주, 매출, 로열티, 그다음 뭐 유상증자, 공양증설 이런 것들 조목조목 반복을 다 했고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저는 이 박순재 대표님의 흐름도 보고 예전에 바이오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회사 전체나 이 CEO에 대한 리스크도 다 보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 머크의 키트루다가 제일 많이 팔려요. 1등입니다. 글로벌 1등이라는 회사, 거기에 대한 약재랑 같이 SCN 같이 가야 되는, 앞으로 10년을 더 가야 되고 10년 이상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가 무슨 이상한 누물을 퍼뜨려요. 그냥 불안해서 급한 수급들이 왔다 갔다 두드린 거죠. 한 번도 이게 루머들이 진실인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옛날에 계속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반박하고 부인하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더 알려지는 과정이라 봐요. 이렇게 한번 우장창 떨어졌고 제가 얘기를 다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기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바닥을 치고 이번 주 반등을 만들어지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런 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도 양봉을 또 기대한다고 저는 봐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XBI나 금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필수 이픽주하고 매매에 대한 이런 종목들은 파트 2에서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그래도 코스피가 반등을 주고 있는 게 삼전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줄어드는 상태도 있고, 어제 또 이제 젠순하게 한마디 했어요. 삼성전자를 보고 HBM 납품을 위해서 빠른 작업 중이다. 근데 이게 그전에는 마이크론이나 인텔이나 하이닉스 얘기를 했는데 삼전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요. 그 삼전을 뒤에 좀 늦게 좀 끼워준 느낌이고 문제는 삼전이 지금 6단이나 12단 뭐 하고 있다는 얘기하는데 여전히 소량이에요. 지금 거의 뭐 AMD 한다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칩의 90% 이상 다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하이닉스가 다 넣어요. 마이크론은 5% 10%도 안 됩니다. 그런 면이기 때문에 삼전인 여전히 과정 중이다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기관 정말 답답한데 어쨌든 길게 보는 연기금이 며칠 동안 사주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나은 편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장은 하이닉스다. 하이닉스는 이제는 주주친화청도 막 준비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없는 분이 사도 되는 가격대 17, 18만 원 사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외 전체 시장을 볼 때 뭐 그 뒤에가 이제 밸류 하이닉스도 자동차도 봐야 되겠지만 엔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엔터는 종목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니까. 자, 10월 달에 제가 외국인 수급이나 추세상 5만 원대부터 바닥이라고 서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5만 9천 원 갔을 때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한 절반 정도 팔아라.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밑에 사는 거는 매매할 필요 없어요. 왜? 바닥을 치고 돌았습니다. 이런 거는 키워도 돼요. 그러면 수익 이미 5만 원에 사신 분이 한 40% 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키우고 왔다 갔다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까만색 224일의 장기 평선입니다. 가장 보면은 이 추세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를 볼 때 224일선 기준으로 올라있느냐 밑에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떨어질 때 있죠. 이때가 제가 그 JYP 얘기할 때도 야, 그 사람 살아있지만 사는 거 아니다. 10만 원 깨질 때 다 팔아라 했던
말씀드린 때 가격 9만원 10만원대였어요. 이때도 이평선을 밑으로 떨어졌던 부분이고, 이게 보시면 이제 이평선이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확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출렁출렁 그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라갈 따라서 하시는 추매 구간 아니고, 막 얘기 또 나오던데 추매를 조심하시는 거고, 밑에 거는 키우시면 돼. 계속 들고 가시는 거고, 출렁출렁 그러다가 빠질 때 있습니다. 단기 조정 받을 때. 그때 이 JYP나 엔터주는 더 모아 가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하이브나 SM 이런 건 다 마찬가지니까 기술적 분석과 바닥 만들면서 올라가는, 급하지 않게 매매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올라갈 때 추매 조심하라는 얘기도 드렸어요. 2차 전지가 반등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지수 이항만 관찰한다. 자, 그리고 유럽에서 되게 유명한 2차 전지 그 기업 노스볼트죠. 우리나라 LG 엔솔이나 딴 게 있으면 유럽 노스볼트인데 파산했습니다. 안 좋으니까 그래요. 앞으로 보조금이라는 게 안 좋은 상태에서 중국에서 치킨 게임과 엄청 밀어내는 게 전기차, 2차 전지, 로봇, 태양광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의 가성비를 아무도 못 이겨요. 네, 못 이깁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 가성비나 2차 전지 이런 걸 이길 모멘텀이 새로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보조금이든 재정적이든 성장 은인 쪽에서 2차 전지는 계속 바닥을 길 확률이 높다. 똑같은 시황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테마 중에 방산이 좀 많이 급락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수를 볼 때 우리나라 개인이 정말 힘들 공포지만 어쨌든 시종장고가 더 틀렸다 그랬어요. 3전 5천억 감안해도 개인 반대 매매가 계속 나왔는데 거의 다 나왔습니다. 거의 다 나오다 보니까 지수도 반등을 주고 있고 10월 11일부터 거래대금도 살살 살고 있어요. 그런 면 때문에 바닥을 볼 수 있는 시그널을 볼 수 있죠. 자, 매매 타이밍을 약간 말씀을 JYP나 엔투도 드렸지만 알테오젠 때문에 또 이제 비중 많으신 분들이 밑에 잘 샀어. 10만원부터 잘 사서 모으다가 해도 30만원대 필수적으로 하고 그 외에 사람 말씀 드린 적 없어요. 그냥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필수 이픽 딴 거 말씀드렸는데 뭐 40몇만 원에 50만원 보고 막 사신 분이 계세요. 이게 보면 단가를 확 낮추는 겁니다. 참 훨씬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특별한 얘기 아닐 때 제가 비중 유지하라 그러면 불타기 하지 마세요. 기껏 잘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물론 할 줄 몰랐지만 그렇게 확 사버리면 매수 단가 확 올라갑니다. 매수 단가 올리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단타를 치든 중장기로 보든. 이 낮은 매수 단가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엔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길게 가져가고 가끔씩 매매 타이밍 드리겠지만 이 매수 단가 높이는 불타기 비중 위에서 확 사는 거 이번 또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지 마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2에서 종목 시황 이어나갈게요.